자, 이제 우리 경국님과 함께하는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차 함수 좀 편하게 써야겠습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큰 틀. 큰 틀. 2차 함수란 과연 무엇인지 내신 대비용으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기본 개념이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면서 천천히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문제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과연 나올지,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일단 함수라는 거는 문제까지 땡큐땡 당연히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내신 대비인데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유형까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일단 2차 함수라는 거는 기본형을 꼭 알고 있어야죠. 기본형. 모든 2차 함수는 뭡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a는 0이면 안 됩니다. 이게 다야. 2차 함수는 이겁니다. 그죠?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다야 사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x에 어떤 숫자들이 대입되면서 그죠? 그죠? 교과서를 살짝만 넘겨 나오죠, 그죠? x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면서 y라는 값이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제 OM 경국님께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제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이 2차 함수 식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웁니까? 첫 번째.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첫 번째 y는 ax 제곱에 대해서 배우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세 번째 y는 a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만 다 배우면 끝난 거죠. 이거 다 배우면 이제 모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진짜로. 근데 1번이 가장 중요하죠.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1번만 이해하면 나머지 2, 3, 4는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을 조금 아마 1번이 가장 길지 않을까 설명할 때 1번이 가장 길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프. 함수라는 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x에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 제곱이라고 합시다. x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x, y가 이렇게 쭉 있어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그죠? 0 넣으면 여기 0 들어가죠. 그러면 3 곱하기 0의 제곱 결국은 0이네요. 그죠? x에다 1을 넣으면 그렇죠. 0. 경국님 좋습니다. 1을 넣으면 그러면 3 곱하기 1의 제곱 1의 제곱 문제 하는 거죠.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거고 2 넣으면 여기 2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 2가 들어갑니다. 2, 4, 4, 3, 12 그죠? 12 오케이 경국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x랑 6 아니구나. 그럴 수 있어요. y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x랑 y랑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친구 관계냐, 연인 관계냐, 부부 관계냐, 이런 것처럼, y라는 숫자는 x라는 숫자를 제곱하고 앞에 있는 3을 곱하면 y라는 친구가 된다. 그런 관계인 거야. 알겠죠? 지금 y는 3x 제곱이라는 건 x, y라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야. 원래 x에다가 제곱을 하고 곱하기 3을 해주면 y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관계. 이해 잘 되죠? 근데 x를 우리가 사실 지금은 뭐만 찾았습니까? x가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리고 2일 때만 찾았는데 우리가 0, 1, 2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x가 0.5일 수도 있어요. x가. 그죠? x가 1.75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x가 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이 무언가 나올 거예요. 3 곱하기 0.5의 제곱.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들이 다 나올 거예요.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 무언가 나오겠죠. 그죠? 얘네들도 하나의 순서쌍처럼 될 겁니다. 순서쌍. 쉽게 얘기해서 이 0,0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죠. x, y 0,0, 1,3, 2,1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랑 y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그래프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든 게 바로 그래프예요. y는 3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에서 1번 0,0 지나잖아요. 그죠? 0,0 여기에요. 1번이라고 안 하고 a라고 할게요. a라는 점. 그죠? 그리고 1,3이라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1,3 물론 경국님도 잘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점을 1,3 b. 그리고 2,12 이게 c를 c라고 할게요. c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x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만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찍어보니까 점을 다 일일이 찍어보니까 점을 굉장히 다 일일이 모든 숫자를 다 찍어보니까 지금 보입니까? 점들이 굉장히 모여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된 거예요. 결국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런 선이 돼버린 거지. 선. 알겠습니까? 우리가 x를 특정한 0, 1, 2만 찾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그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도 다 계산해서 찍은 거예요. 점을 따다다다다다다 찍었어요. 그래서 점이 굉장히 많이 찍으니까 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규칙성.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거지. 규칙성을 발견했어요. 발견. 글씨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규칙성을 발견했어요. 무슨 규칙성을 발견했냐면 그럼 여태까지 그럼 쌤 그래프를 찾으려면 맨날 이렇게 좌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컴마면 점 다 찍어가지고 이게 점 엄청 많이 찍어야겠네요. 맨날 이렇게 해서 다 점 찍고 언제 다 찍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요? 규칙성을 발견했어요. 규칙성. 어떤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y는 ax 제곱의 형태라면 이런 그래프라면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원점을 지나고 다시 말하면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거나 혹은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4x 제곱이다. 이 녀석을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하지만 꼭지점은 0,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모양. 보통 이제 중학교 용어로 개형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죠? 이런 개형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경국님도 아마 봤을 거예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봤을 거예요. 어떻게 봤냐? 어떻게 봤냐면 A 값이 양수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A 값이 음수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경국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직접 그려보면, 그죠? 직접 그려보면 사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점 일일이 하나하나 찍으면 되죠. 점을 일일이 하나하나 찍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간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껏 이거를 기억해두면 편하다라는 거죠. y는 ax 제곱인데 이 a 값이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a 값이 음수라면 위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경구님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일단 가장 기초, 기본이자 기초, 가장 중요한, 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까지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쌤, 그러면, 이 A가 뭔진 알겠어요, 이제.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인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y는 3x 제곱이랑 y는 10x 제곱은 무슨 차이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y는 ax 제곱에서 지금 현재 a가 3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죠? a가 3이기 때문에 양수, 그죠? a가 양수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양수예요. 왜냐면 10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쌤, y는 3x 제곱이랑 y는 10x 제곱이랑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프가 똑같을 순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은 무엇이냐. 내가 경국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3이냐, 10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0,0을 둘 다 지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하나는 좀 덜 뾰족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물론 사실 이거는 경국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더 좋아. 본인이 직접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일단 그냥 결과만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결과만. 그렇죠. 좋습니다. 경국님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값이 클수록 좁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좁은 녀석이 y는 10x 제곱이라는 그래프죠. 맞나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y는 3x 제곱의 그래프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잘 알려면 본인이 직접 그려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셨죠? 지금 사실
이게 값이 클수록 좁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반만 맞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왜냐? 잘 봐요. 중요한 게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제곱 이랑 y는 마이너스 10x 제곱이에요. 자, 경국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이 두 그래프는 둘 다 a가 음수예요. 그죠? 둘 다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이런 상황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니까. 그죠? 그런데 경국님 말씀대로라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단 말씀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예상할 때 그래프를 예상하는데 두 녀석의 그래프가 뭔진 모르지만 하나는 뾰족하고요. 하나는 좀 덜 뾰족합니다. 여기에 그럼 1번, 2번이라고 할 때 둘 중에 어느 게 1번이고 둘 중에 어느 게 2번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2번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 친구가 2번입니다. 이 친구가 1번이고요. 음수일 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조심하자. 음수일 때 꼭 조심하자. 그래서 뭐라고 아까 이 값이 클수록 좁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물론 뭐 외워서 하신다면 절대값 a 값이네요. a 값이 클수록 좁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되는 거는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겁니다. 물론 시험 때는 직접 그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방송 끝나고 본인이 직접 이 두 그래프를 한 번씩만 그려봐도 충분히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다양하게 나오겠죠.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다음 그래프 중 y는 ax제곱의 그래프 모양인데요. a 값이 가장 큰 값은 어떤 그래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겠죠.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죠? 혹은 또는 어이구 뭐야 이거 어디 갔어? 갑자기 왜 또 사라졌어? 왜 꺼졌지? 다시 키겠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꺼져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꺼져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실종.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 값이 가장 큰 그래프는 어떤 건가요? 당연히 양수인 기역이 되겠죠. 그죠?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죠. 클리어하면 니은. 그죠? 니은 그래프가 가장 뾰족하고 양수여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의 개형과 2차 함수식까지도 세울 수 있는 것까지 경국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이걸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야, 근데 기네요. 설명이.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이 친구. 이 친구는 사실 이제 1번을 알면 2번은 껌이에요. 껌. 뭐가 껌이냐? 자, 얘는 1번과 함께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2번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경국님. 이해가 잘 안 가도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 그지만 우리는 약간의 이해도 조금 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2x 제곱. 방금 배웠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은 항상 0,0을 지나면서 꼭지점은 좀 찍어주는 게 좋아요.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인 요런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한번 1일 때 얼마일까?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더니 x에다 1을 넣으면 y 값이 이렇게 해서 2가 나오네요.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방금 거를 잘 배웠다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y는 2x제곱 플러스 1 이런 그래프를 물어봐요. 이 그래프는 뭐냐? 이 지금 그린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결과는 이거예요. 결과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선이 아니야. 모든 점들이 모인 거야. 그죠? 점들이 모인 건데 점들이 어떻게 됐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플러스 1만큼씩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이 y축으로, 여기 y축이죠. y축으로 다 1만큼씩 공평하게 다 올라갔어. 공평하게. 아이고 너무 많이 올랐다 넌. 공평하게 1만큼씩 다 올라갔어. 그럼 점들이 이동하겠죠. 이렇게 점들이 다 이동을 해서 이거를 또 이은 게 이걸 이은 것이 바로 방금 찾은 이 그래프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필요한 유형 중에도 하나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반대로 또 하나, 반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를 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 y는 2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했을 때 이 녀석의 어머니인 y는 2x를 일단 떠올려야죠. y는 2x 제곱이란 그래프를 어떻게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원래 있던 이 검은색 그래프가 얘도 이 모든 점들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4만큼씩 이동했더라. 모든 점들이 이렇게 다 이동이 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를 경국님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프 그리는 요령이에요. 요령입니다. 요령.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원래는 원리적으로 접근할 거면 원래 원리로 접근할 건 뭐예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아이고 펜을 놓쳤어. 그래프는 기억하세요.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의 모임. 웃지 말고 민망하니까. 점들을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원래는 점들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다 찾지 않고 지금 그래프에 개형을 하는 건데 지금은 한번 점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본다라는 거죠. x가 0이면 얼마입니까? x에 0 딱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그리고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0,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고 1, 마이너스 2 맞네요.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원래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찾아봐야 돼요. 경국님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이 되는구나. 막상 들어보니 간단하네요. 맞아요. 간단한데 왜 못하냐 학생들이.
그냥 하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보통 지능을 가진 친구라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근데 왜 못하냐? 그냥 하기 싫거든. 그냥 하기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그죠? 이해해요. 그 마음 충분히. 그냥 하기 싫어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짜. 어렵긴 뭐가 어려워. 별거 아닌데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솔직히 어려워 보이잖아. 이거 보면은 막, 어려워 보이잖아. 막 그래프, 지금 딱, 방송 딱 봤어. 방금 방송 봤어.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뭔가. 막 수학인데 막 영어 써 있고, 막 그래프 빨간색 있고, 막 초록색 있고, 막 화살표 있으니까 막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 그죠? 보통 지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제 기초 문제는 이거죠. 기초 문제. 기초 문제는 이거예요. y는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4는 y는 3x 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네모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이거는 그러면 경국님이 풀어볼까요? 네모는 과연 몇일까요? 이건 경국님이 한번 풀어보죠. 과연 보통 지능을 가졌을지, 과연 보통 지능을 가졌을지, 못 가졌을지. 문제가 너무 어렵나? 4요. 그렇죠. 좋습니다. 4입니다. 4.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살짝 어려워졌다. 그러면 y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4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y축으로 네모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네모는 이것도 가시죠. 이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 상승, 난이도 조금 상승. 경국님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 누르고 있는 거죠? 2 아닌가요? 다시 한번 조금 어렵죠?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보죠.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틀려야 기억에 남거든. 나도 좀 쉬어야지. 물도 좀 마시고. 그래서 경국이가 질문해줘서 좋아요. 글쎄요. 안호이는 조용히 하고. 네, 시간 10초 주겠습니다. 10, 9, 8, 7, 6, 5, 4, 마이너스 8. 이거 뭔가 안타까운 음악 이런 걸 좀 준비해야겠다. 막 띠로리 띠리리 막 이런 거 있잖아. 잘 봐요.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그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어머니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y는 3x제곱이 어머니예요. 그죠? y는 3x제곱이란 그래프가 어머니 0,0을 지나요. 그렇죠? 근데
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y는 3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는 뭡니까? 이 녀석을 4씩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여기가 4가 되겠죠? 다 평행이동 했으니까 4씩. 자, 그럼 파란색으로 그리겠어요. y는 빼기 2. 3x제곱 빼기 2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에서 어떻게 출발하죠? 어머니에서 마이너스 2만큼. 어머니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서 평행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제 요거죠. 파란색 그래프를 y축의 그래프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대체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냐? 아,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겠구나. 그럼 좋죠. 나 이제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국님을 믿어볼게요. 답 말해봅시다. 그림 그렸어요, 내가. 파란색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될까요? 이제 할 수 있어. 경국이 할 수 있어. 이름이 경국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왠지 우대 같긴 한데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 형제 닉네임은 경국님이니까. 어떻게 평행이동한 겁니까? 이거 모르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목이 터져라. 지금 녹화 시간이 안 나와있네. 녹화 시간 나와있는데 평소에 마이너스 6입니까?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이 점에서 파란색에서 마이크 테스트. 파란색 그래프에서 요게 되려면 플러스 6이 올라가야 되지. 여기 있는 점들이 다 6만큼씩 올라가야지. 여기 있는 점도 6만큼씩 올라가야지. 그렇죠? 6만큼씩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됐어. 알면 됐습니다. 하면 깨달음.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걸 보도록 하죠. 어디 갔어? 와인도 썼다.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도 또 굉장히 편해요. 지금 왜 편하냐? 꼭 안 틀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것도 굉장히 편해요. 왜냐? 이제 1, 2번을 이해했기 때문에 3번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3번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우리 어머니인 1번 그래프를 x축으로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자, 아까 2번 그래프는 그죠? 2번 그래프는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글씨가 너무 그지 같네요. 이쁘게 쓸게요. 잠시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어머니인 1번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3번 그래프는 x축으로 이제 평행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보도록 하죠. y는 x 빼기 p의 제곱의 형태. 물론 뭐 a가 붙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면은 어려워합니다.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의 그래프를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의 이 그래프의 어머니 그래프 원래가 뭐였을까요? y는 2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맨 처음에 그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y는 2x 제곱은 여기가 0,0을 지나면서 1일 때 2인 요런 그래프예요.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방금 그린 이 검은색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여기 나와 있는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뭐 해야지. 이러려고 방송하는 건데 뭐. 우리 경국에 시험 잘 보는 그날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 점들이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가는 거죠. 다 이렇게 1만큼 가는 거야. 1만큼씩. 그래서 점이 새롭게 찍히는 거지. 점이 새롭게 찍혀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 물론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원리를 기억하면 더 쉽게 그려요. 원리를 기억하면 더 쉽게 그립니다. x에다 숫자 하나 무언가 다 대입해서 y값 다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꾀를 쓴 거지.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나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뭐다? y는 마이너스 4 x 빼기 2의 제곱. 오케이? 이런 형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형태냐? y는 ax 제곱이고요.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인 거야. 오케이? 이게 이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알겠죠?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원래 어머니 그래프인 위로 블록이죠? 0,0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인데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y는 마이너스 4 x 빼기 2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머니 그래프를 다 2만큼씩 평행이동해서 얘는 2,0이 되면서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 이렇게 2씩 여기 있는 건 여기로 가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국님?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다. 물론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죠?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어렵냐? 지금 경국이가 본인이 직접 안 해봐서 그래요. 경국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방송을 다 보고 수업을 다 듣고 할 일. 이거를 직접 그려본다. 본인이 직접. 이걸 직접 그려봐야 돼. 그리는 원리는 아까 또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직접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 두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직접 안 하고 내가 설명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근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두고 본인이 한번 해보면 정말 이제 이래서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이제 그렇죠. 방송 끝나고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 지금 녹화 중입니까? 사실 저도 녹화하고 있어서 아마 하고 나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녹화 중이라서 보통 이제 노래소리가 안 나오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요. 아마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내 유튜브 알죠? 그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꺼졌어. 편집이란 건 안 하고요. 그냥 생으로 다 올리죠. 네. 편집 안 해요. 귀찮아서. 네. 그냥 다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4번. 마무리. 마지막 4번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경구가. 이거는 뭘까요? 경국이가 한번 말해봐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이제 4번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본인이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4번은 뭘까요? 4번은 과연 어떻게 그래프 모양이 나올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죠.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설명할 게 없어요,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very good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가르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숫자 좀 이쁘게 쓸게요. 칭찬하니까, 근데 잘했어요, 정말로.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잊지 맙시다. 우리 어머니, 그죠? 어머니 그래프 뭐다? y는 2x 제곱이다. 이게 a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a이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어머니 그래프부터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머니 그래프 나와라 뿅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한 다음 x가 1일 때 y는 2 이런 느낌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배웠던 거 다 떠올려야 돼. 이게 p고요. 이게 q입니다. 그죠? 어머니 그래프를 우리 mother 어머니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모든 점들이.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꼭지점부터 옮긴다면 x축으로 1만큼 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겠죠? 그 다음 y축으로 3만큼 여기야. 꼭지점이 여기를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끝. 따란.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래프 그린 요령 하나만 더 해보죠. 2개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레알 간단하다. 그러니까 공부했으니까 간단하지. 공부 안 했으면 어려워.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그래프 그립니다. 이 그래프 뭘 찾는다? 어머님, mother. 어머니 그래프 뭐다? y는 빼기 3x 제곱이죠. 자, 어머니 그래프부터 그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프 파란색으로 나와라 뾰병 하면 원점 지나면서 위로 볼록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very good. 경국이 굉장히 very good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타자로 나왔어요. 그죠? P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리고 Q죠. Q가 마이너스 5. 오케이. 그림을 그린다면 X축으로 꼭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꼭지점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갑니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좌표. 꼭지점 찍고 요거. very good.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된 겁니다.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선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근데 4번까지 다 배웠는데 사실 숨겨진 5번이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숨겨진 5번이 있네. 숨겨진 5번이 뭐냐?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숨겨진 5번이 있었네요. 다 한 줄 알았는데. 요거까지 하면 진짜 모든 그래프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쌤, 저는 1, 2, 3, 4 이런 것만 배웠는데 갑자기 짜증나게 이거 하래요.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그렇지. 뭐 박수가 자꾸 나와. 뭐 이렇게 또 애들이 똑똑해. 이걸 어떻게 바꿔준다? 완전 제곱식을 해서 공부 좀 하는 친구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앞에서 괜히 배운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걸 배워서 이제 경국이가 이렇게 바꿔주고 해줘. 오! 영경이 안녕. 영경이도 공부하다 왔나 보네. 이런 식으로 고쳐서 내가 했던 그래프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영경이도 왔네. 근데 너무 잘했다 경구가. 오늘 수업 같이 했는데 이거 중3 거다. 그렇죠. 근데 좀 설명 안 한 용어가 있어가지고 경구가 용어 좀 알고 가자. 꼭지점.
용어만 좀 알고 가, 용어. 꼭지점 그리고 추계 방정식. 이건 좀 빼먹은 것 같아,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정말 중요한 거거든. 특히 꼭지점은 정말 중요해요. 꼭지점은 꼭 찍어줘야 되는 점이라서 꼭지점이에요. 농담이고요. 근데 추계 방정식은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용어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꼭지점이란 뭐냐?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이 가장 여기, 가장 여기 이거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죠. 이런 꼭지점들 꼭 잘 찍어주세요. 그래서 꼭지점이에요. 그죠? 그 추계 방정식은 뭐냐? 추계 방정식은 뭐냐면 사실 2차 함수는 대칭이에요. 대칭. 그렇죠. 맞아요. 경국이 맞습니다. 대칭입니다. 대칭. 근데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냐?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란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리겠죠? 그림이 참 예뻐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뻐요. 그죠? 꼭지점은 얘는 당연히 0,0 그죠? 얘는 복습하다 왔어요. 영경이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아요.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추계 방정식이 뭘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선에 대해서. 물론 뭐 이야기하는 사람 나름이지. 나는 이거 근데 일단 결론은 이거잖아. 요거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게 딱 데칼코마니 딱 반 접으면 똑같은 거 그죠? 근데 이거를 물론 y축이요 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 여기에 있는 이것도 사실 선이지만 점이죠. 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 x가 0이기 때문에 목수래. 여기에 있는 이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추계 방정식은 x는 0이다. 혹은 영경이 말처럼 꼭지점 x좌표라고 말할 수 있지. 그쵸? 꼭지점 여기 있죠. 0, 여기인데 그 x좌표라고 말할 수 있징. 꼭 있징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추계 방정식 뭡니까? 꼭지점 x좌표라고 말할 수 있징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마 뚝배기 깨집니다. 그냥.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추계 방정식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경국이가 이야기하자. 꼭지점이 3, 그치, 이찡이라고 해야 돼요. 꼭지점이 3,2예요. 이 함수의 추계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경국이가 이야기해보죠. 꼭 이찡이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강태야. 그래서 경국님 16살이신 것 같습니다. 네. x는 3입니까? 아니죠. x는 3이찡이라고 해야죠. x는 3이찡. x는 3입니다. 아닙니다. x는 3이찡. 그죠?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x는 3 아닙니까랑 다른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경국님이 잘 따라와 줬습니다. 오늘 수업. 베리굿. 이찡.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거 너무 잘했어요. 고생했다. 녹화를 이걸 뭐 잘했고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번 경국님이 직접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로 웬만하면 보통 머리를 갖고 있다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 선생님이 좋으면 이렇게 잘 듣잖아. 그죠? 내가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1, 2, 3, 4 꼭 기억해줘요. 문제를 풀 때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